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 지루한 공방 끝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순매수가 대거 유입됐으나 시가총액 비중이 큰 IT 업종의 약세로 지수 상승은 제한됐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 순매수해주면서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은 혼조세로 유럽은 상승세로 마감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레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3분기 GDP 성장률 호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랠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지수 역시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요.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먼저 좀 좋은 소식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3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아주 그 고무적인 긍정적인 뉴스 일단 흘러나와서 독일 시장 큰 폭 상승하는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유럽 증시 역시 이런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장 초반 일단은 3분기 GDP 발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좀 상승 분위기 이어가는 했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어떤 그런 부담감 내지는 차익 실현 욕구 시장 내에 지금 나타나면서 일단은 소폭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특이한 말은 사실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라는 것. 이 뒷면에는 과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연말 소비와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과 한번 맞닥뜨려서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 같은 경우 좋은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조금 좀 불안한 부분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미국에서 인종 갈등 부분이 조금 좀 이슈화되는 그런 분위기 내지는 우려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뉴스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 어쩌면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종 갈등 문제가 결국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면서 혹시나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잠재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기 회복세 확인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연준이 제시한 2015년 중반보다는 늦춰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시장 영향까지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오늘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그 선진국과 이머징국과 같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이제 그 탐색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이제 그 3분기 GDP 좋게 나오다 보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뭐 개인 소비 지출도 그렇고 그 내용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활동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황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오히려 투자 심리는 조금 좀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다소간의 좀 혼조 분위기 나타나는 그런 모습 지난 밤에 그대로 시장 내 표출이 됐었죠. 일단 뭐 조기 금리 인상 이슈가 조금 좀 원래 스케줄보다는 좀 빨라질 수도 있다. 아니면 원래 스케줄대로 그대로 절대 늦춰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하지만
다만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연말 소비 시즌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지금 그 1시면은 폐장이 되는 금요일장 같은 경우 1시에 폐장입니다.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어떤 그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들 분명히 나타날 것인가니까요. 이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는 그 애플과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관련된 연말 소비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 내에서 어찌 보면 연말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1순위 애플의 아이폰 6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소비 시즌의 가장 큰 부분은 뭐니 해도 유통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건도 가장 사고 싶은 물건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그 물건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유통 구조에서 우리가 한번 시장 내 어떤 그 움직임 변화를 좀 탐색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이유, 그리고 알리바바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유 따져본다면 어찌 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결제 시스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플에는 애플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고요. 알리바바에는 알리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애플 컴퓨터의 성장 그리고 알리바바의 성장에는 각각 애플페이와 알리페이가 잠재지고 있다라는 것, 뒤에 배경에 있다라는 것, 유통의 가장 첨단에는 뭐니 해도 그 결제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잊으셔서는 안 되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시장 내에도 분명히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뭐 사이버 매매와 관련된, 모바일 매매와 관련된, 그리고 인터넷 매매와 관련된 그 뒷단에는 항상 전자 결제 시스템이 뒤에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 유통 회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결제 시스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굉장히 애플페이나 유통주, 결제 관련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 오늘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오늘 시장 일단은 조금 좀 어제 이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조금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봅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지금 현재 12월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12월 시장에는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글로벌 소비 시즌의 시작과 함께 글로벌 소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말 배당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오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펀더멘털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연말 소비, 배당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결제와 관련된 부분, 연말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는 결제 부분 꼭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지금 현재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본다면 달러화의 강세는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주요국들, 일본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중국까지 가세하는 환율 전쟁의 시작.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글로벌 동조화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선진 시장이 먼저 앞서가고 이제 이머징 시장이 쫓아가는 그런 시장. 샌드위치의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시장 방향성도 역시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대형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배당주와 또 결제 관련주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의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LG U+가요. 당일 고가 4.09%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아쉽게도 목표가인 5%에는 도달하지 못하셔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따라 현재 전체 승률은요. 41승 37무 25패가 되셨는데요. LG U+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래요. 이 LG U+ 그 수익률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조금 1% 가량 5%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G U+였는데요.
요번 주 안에는 큰 변동성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주가상의 움직임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지금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 자체는 어느 정도 지지 권역이 형성이 되고 지금 저점을 조금 높여가는 과정 안에 놓여 있고, 자, 고점 자체도 자, 삼각 수렴 형태의 자체를 지금 띄고 있다는 거죠. 자, 방향성 자체는 어딘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도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방향성이 어딘가에 나타날 수 있다. 거래량에 대한 다이버전스 현상이 곧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이라든지,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제 SK텔레콤 보겠습니다. 어때요? SK텔레콤, 예, 연봉으로 뭐 거의 고가 권역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자, 기업에 대한 가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자, 이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고가 권역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통신업종이 그렇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통신업종이 2015년도에도 꾸준한 성장성을 목표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한빛소프트 어제 손절을 방송에서는 이제 그만하게 되었고, 어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이 한빛소프트를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중국의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뭐 소리 소문 없는 뭐 뜬금포 잡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뉴스 자체가 어제 나타났죠. 그래서 어제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와 FC 매니저 모바일 서비스를 임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하는데 이게 사실상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그 시기적인 부분은 분명히 착오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따로 좀 강연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요. 쉽게 뭐 손절이라는 부분 자체는 명시하지 않고, 그리고 항상 방송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은 그만큼 저에게는 어느 정도 노출되지 않은 재료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석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한빛소프트 믿고 보유하신 분들 상한가 축하드리고, 오늘도 크게 급등이 나올 건데요.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U 플러스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장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JB 어뮤즈먼트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JB 어뮤즈먼트입니다. JB 어뮤즈먼트 아닙니다. JB 어뮤즈먼트입니다. 자, 이 회사 자체가 원래는 이제 셋탑박스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제스타라는 바로 카지노 관련 업입니다. 마제스타는 이 JB 어뮤즈먼트의 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그 마제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냐면 제주도의 신라 호텔에서 운영하는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제스타가 운영하는 카지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매출액에 대한 증감률을 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숫자가 작은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있는 것이 워커힐 호텔에 있는 카지노입니다. 자, 이 회사는 어디입니까? 예, 바로 파라다이스죠. 자, 일단은 이 워커힐이 전체적인 카지노 업계 안에서는 매출액이 1위입니다. 자, 이 업체가 지금 증감률이 몇 퍼센트에 13.9%씩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자, 두 번째 이제 마제스타와의 비교인데, 마제스타는 제주도에 있는 신라호텔 안에 있는 이게 마제스타라고 말씀드렸죠. 그 회사는 지금 증감률이 158%입니다. 하지만 증감률은 높지만 사실상
숫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제주도 소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제주도가 지금 50%씩 연평균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자, 그 밑에 이제 외국인 소개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카지노를 하는 인원이죠. 그런 매출액이 얼마만큼 늘고 있냐면 9%고 강원랜드, 자, 내국인이죠. 내국인은 5%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7%씩 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도 지역에만 해서 지금 연평균 매출액이 50%씩 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에 요커들이 들어왔을 때 서울에서 카지노 문화를 즐기고 쇼핑 문화를 즐겼다면 지금은 서울 각박한 서울보다는 이왕이면 제주도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바람 쐬면서 공기 좋은 곳에서 자, 카지노도 하고 쇼핑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치 구경까지 하고 그런 마인드로 바뀌었다는 거죠. 맞죠? 이게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주도 카지노에 대한 매출 증가 자체는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한중 FTA 체결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죠.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뛰어난 것은 한류라든지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자,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JB 어뮤즈먼트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게 한번 볼게요. 1999년 그리고 2000년도에 이런 고가 권역 자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참 이럴 때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죠?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이 부근 자체에서 지금 시세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꺼졌어요. 이 자리는 돌파하기 힘든 자리겠다. 그죠? 오래된 물량이기 때문에. 자, 주봉으로 다시 한번 더 넘어오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와서 다시 한번 크게 잡아보시면요. 자, 이 자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런 자리 중요하죠. 자, 하단근육 요런 자리죠. 자, 다시 한번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면 네, 어때요? 아이러니하게 또다시 한번 또 여기가 또 지지권역을 또 해당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 자리가 얼마나 이제 5,900원, 5,200원 그 사이인데 괴리가 조금 있어요. 5,900원, 자, 5,200원,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5,200원짜리 일단 갭이 한번 떴어요, 맞죠? 그리고 5,900원짜리에도 갭이 한번 떴는데 갭을 메꾸는 모습이었고 어제 다시 한번 지지가 됐습니다. 5,200원도 괜찮고 5,900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6,100원도 괜찮고요. 일단은 지지가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일단은 좀 긍정적이고 사실 뭐 이게 방송용 종목이 아니라면 뭐 5,200원까지는 손절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이게 또 방송이고 또 정해져 있는 우리가 게임의 룰이 있고 그 룰에 조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예요. 매수가는 시초가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요. 하단에 가격 보시면 5,900원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로는 JB 어뮤즈먼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회도 있으시죠? 네, 발음 좋습니다. JB 어뮤즈먼트입니다. 네. 자, 강연회가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하는 강연회인데 저 혼자입니다. 네, 혼자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항상. 자, 뭐 2명, 3명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2명, 3명 하는 것보다는 뭐 제가 혼자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맞죠? 자,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이고요.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에서 강연회를 하니까 꼭 오셔가지고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네, 그렇게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장 예상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윤동식 대표님? 전일 야간 선물이죠. 야간 선물이 0.2% 정도 상승을 했고, 전일 야간 트레이드를 보면 외인이 한 214계약 매수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는 100계약 넘게 매도를 한 상황을 보면 코스피 지수에 맞춰보면 1984포인트 정도에서 장이 좀 강보권에서 시작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코스피 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코스닥 지수도 1.6% 정도 상승한 548.03포인트에서 어느 정도 강보권에서 시작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주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왔었죠. 3분기 GDP 성장률이 3.9%, 시장 예상치인 3.3%, 그리고 기대치인 3.5%보다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상황을 좀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선진국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지수가 그리고 경제 지표들이 우상향한 걸 보면 이제는 한국 증시에 좀 모멘텀만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는 계산만 가져간다고 계산을 좀 해보면 한국 증시에는 큰 무리 없이 좀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강세상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성 PB님. 정윤성 PB님. 지금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윤동식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실까요? 업종별로 전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선진국 편입 지수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전일 같은 경우는 삼성 SDS, 그리고 다음, 그리고 이번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4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 빼고는 다른 대형주, 기타 대형주에는 패대기 증세가 나오긴 상황이 나왔었는데, 오늘 좀 그것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업종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지수를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년 전이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국 상해 종합지수랑 우리나라 증시가 1800, 1900대 지수가 비슷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200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포인트는 2500포인트, 500포인트 이상 갭이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국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또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다 보니 중국 관련된 철강, 화학, 조선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정유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큰 그림 좀 그려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26일 수요일 우리 시장 이제 곧 개장을 하는데요. 개장 분위기 어떨 것 같나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가를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주가 자체가 이제 강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좀 뚫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단 120일 상단선인 2000포인트까지는 돌파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오늘까지는 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을 때 가팔은 3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나올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단식 상승은 분명히 유효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만 10월 중순이죠. 이때 10월 16일 이때부터 바닥을 찍고 점차적으로 우상향, 그리고 5일선 20일 차트 자체도 이제 돌려가지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놓고 보여준다고 치면, 한국 증시가 대외적인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세계 증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분명하게 가파르게 올라가지, 가파르게는 아니어도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시 또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죠. 2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1982.95포인트에서 시작을 했고, 코스닥 종합지수도 1.5포인트 정도 상승한 547.84포인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놓고 보면
코스피 지수,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좀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4% 하락한 17,347.97엔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 상승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 SDS 오늘은 3%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삼성생명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KB금융과 삼성화재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 소폭 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도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CJ E&M은 부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컴투스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PD님. 예, 먼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우선 통신 쪽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 업종과 은행 업종, 그다음에 IT 쪽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섹터 일제히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약한 모습이고요. 해운주들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강한 쪽은 증권 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유한타증권이 9%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어떤 참여 소식에 의해서 오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츠종금증권과 KTB투자증권, 대우증권, 미라이스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강한데요. 신한지주, 제주은행 모두 1%대의 강세 움직임, JB금융지주, KB금융, 기업은행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만이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쪽 삼성전자와 하나 쪽 빅딜의 뉴스가 있었죠. 삼성전기가 오늘 4.8%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 SDI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SK하이닉스라든지 LG이노텍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 굉장히 약한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가 마이너스 1%대, 현대차, 기아차, 동양기전, 현대위아, 넥센타이어,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 자동차 관련된 완성차, 부품차, 타이어 관련 업체들 모두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 섹터 쪽 모두 약한데요. SK이노베이션, S51,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모두 밀리고 있고요. 하나케미칼만이 이제 지분에 대한 그런 인수, 또 삼성전자, 삼성그룹 쪽에 대한 케미칼 쪽에 대한 인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8%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시겠는데요. 게임 쪽 센 모습입니다. 컴투스와 게임빌, 액토즈소프트 모두 3%대에서 2%대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원 관련주들 약세인데요. 로엔과 KT뮤직, 네오이즈 인터넷, 소리바다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도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은 43억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죠. 기관, 투신 언제까지 매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관 같은 경우는 133억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오로지 211억 정도 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매도세를 보면 여지없이 투신 쪽 72억 정도 장 초반부터 좀 패대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연기금은 18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도 25억 정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 유일하게 놓고 본다고 치면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은 33억 정도 매수, 외인은 2억 정도 매수, 기관은 34억 정도 매도가 있는 상황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에서 22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시는 여지없이 한 3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의 뭐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오로지 뭐 개인이 좀 매수세가 뭐 강력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부터 뭐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 증시가 강보합에 마감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인의 수급을 좀 강력하니 보시면서 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 장이 아닌가라고 뭐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수급 분위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실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0전이 하락한 1,109원에 개장했고요. 오늘 개장가를 고점으로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1,106원 4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06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미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글로벌 달러의 방향성이 둔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의 예비치는 예상치인 3.3%보다 상승한 3.9%를 기록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 강세 전망을 지지했고요. 이로 인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GDP 성장률 호조에 의해 나타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 보였고요. 달러엔은 달러원 1개월물보다 더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N1 재정 환율은 100엔당 940원대에서 소폭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러 N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미국의 지표 부진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동시에 작용을 했는데요. 일본 중앙은행의 구로다 총재가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가계와 중소기업 그리고 비제조업체 등에는 수입물가 상승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최근의 엔화 약세에 대해서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고요. 또 일본 중앙은행이 공개한 10월 금융정책회의 의사록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추가 완화 정책에 반대한 사실이 드러난 점 역시 엔화의 반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N의 동향에서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의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이는 달러 N의 기술적 보조 지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원 역시 현 시점에서의 추가 상승보다는 달러 N과 동반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더라도 달러 강세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있는 시기에 월말을 맞이하여 월말 내고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점 역시 달러 원이 추가 상승세를 보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재료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한 것은 미국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소매 판매의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달러화의 차익 실현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달러 원이 하락 조정을 본격적으로 보인다면 1,090원까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1,110원을 중심으로 1,106원과 1,114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1,106원이 하향 돌파된다면 1,103원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그룹주입니다. 삼성과의 M&A로 동반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성테크인은 하나로 피인수된다는 소식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로템은 법인세 추징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차례로 살펴봐 주시죠. 예, 오늘 좀 깜짝 뉴스가 나왔죠. 테크인, 삼성그룹의 매각을 이제 한화그룹에다가 한다라는 뉴스에 의해서 오늘 아침 상당히 좀 강한 임팩트가 시장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쪽에서는 지금 하나 쪽에다 매각을 하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로는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테크인, 삼성탈레스 등의 계열사를 이제 매각을 하기로 예전부터 이제 산화그룹과에 대한 협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했던 이유를 먼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먼저 그종하고 이제 중복됐던 사업 부분은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도 부분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과감하게 앞으로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과 금융 서비스, 건설, 중공업 이렇게 3대 부분으로 이제 재편하는 작업을 이제 본격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지 않은 계열사들은 또 추가적인 매각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 방산 부분에 대한 인수를 사실상 확정을 지은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특히나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종합화학과 삼성부터 인수를 통해서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또한 삼성테크인과 삼성탈레스 인수를 통해서 기존에 하고 있었던 하나그룹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방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는 현금성 자산을, 그 다음에 하나그룹에는 기존의 화학과 방산 쪽의 그 두 가지 축을 더욱더 큰 규모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의 그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테크인 입장에서 하한가를 갔었습니다. 아무래도 피인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하한가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봤었을 때는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한화와 하나의 이제 그 방산 쪽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오늘 하한가의 움직임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밀리는 부분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주가의 향방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은 삼성테크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나 쪽으로 이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나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동반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그동안도 계속되고 있었지만 방산 쪽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하나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도 4.4% 움직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7.4%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각하는 입장에서에 대한 부분은 그냥 현금성 들어왔다는 점 위에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그룹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M&A에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과의 시너지가 있는 M&A가 있고 단순히 덩치 불리기에 대한 M&A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나라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덩치 키우기의 문어발식 경영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맞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갉아먹는 그런 좀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라고도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에 한화그룹에서 M&A 했던 부분을 보면 양대의 축이었던 케미칼 부분과 방산 쪽에 대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그전에 하고 있었던 부분과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방산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그룹사만의 하나그룹만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가 상당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삼성테크인의 하락세는 며칠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에 하나그룹의 강세 부분은 이런 부분은 또 며칠간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인데요. 오늘 마이너스 4.6%의 급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법인세 추징 소식에 의해서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법인 세무조사 결과 981억 원의 추징금을 지금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우선 9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과도한 규모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일회성에 대한 뉴스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마이너스 4%에 밀렸던 부분을 다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오늘 아침에는 6.8%까지 밀렸던 것이 주가를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국면이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렇게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바닥권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운딩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주가의 흐름이기 때문에 박스권 이내의 하단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안타 증권입니다. 정말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대만 본사에서 자금 유치 소식에 또다시 급등하고 있고요. 동부제철은 무상 감자 결정이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블록들 여파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유안타 증권부터 보겠습니다. 뭐 증권사 이름이 뭐 좀 안 좋죠. 저는 좀 뭐 안 좋다고 보고 있는데 뭐 옛날 동양증권이죠. 동양증권인데 결국은 매각이 돼서 뭐 중국과 관련된 후광통 가장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뭐 기대감, 그리고 차트에서 보면 어느 정도 21선을 다진다. 21선을 지지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투자 차트만 추종하는 차트 트레이너들이 좋아하는 차트이긴 합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이런 거는 고점 5,600원에서 뭐 저점까지 20일까지 밀리면 21선에서는 반등이 무조건 나오는 차트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중국주들 다 가죠. 중국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지금 뭐 어제도 상한가 갔었는데 오늘 풀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풀렸네요. 오늘도 뭐 상한가 풀려가지고 5%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중국 원양자원 같이 뭐 1,000원에서 지금 5,4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주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기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뭐 대만 쪽에서 투자 유치를 1,000억을 받았다, 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만에서 뭐 본사 투자 유치에 1,112억 원의 자금을 유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주들 정말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뭐 차이나 디스카운트 옛날에 말 많았었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때문에 중국주들이 전체적으로 뭐 PER만 놓고 본다고 치면 3, 4배 뭐 이 선에서 거의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그 물꼬를 어떻게 보면 중국 원양자원이 트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CKH도 그렇고 중국 원양자원도 그렇고 유안타증권도 그렇고 완리도 그렇고 중국주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 물꼬를 원양자원이 턴 상황이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유안타증권을 말씀드리면서 증권 업황과 증권주들을 관련된 뭐 현대증권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많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련시켜가지고 연결을 안 하고 왜 중국주들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주, 이번에 중국주의 가파른 상승의 핵심인 중국 원양자원이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조정이 온다고 하면 분명히 중국주 관련된 기업들 다 조정 옵니다. 그러면 유안타 증권 또한 증권주라고 그래가지고 증시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유안타 증권이 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중국 원양자원이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같이 조정 나올 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대규모, 뭐 대만에서 본사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가 나왔다, 뭐 1,100억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뭐 보도가 이미 나온 상황이다 보니, 그런 보도만 놓고 본다고 하면 분명히 중국주 그리고 유안타 증권은 당분간은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유안타 증권을 투자할 때 뭐 수급도 가장 중요히 보셔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유안타 증권 이꼬르 중국 원양자원, 이번에 뭐 키죠. 원양자원과 좀 이렇게 상계를 시켜가지고 뭐 원양자원이 밀리는데 유안타증권은 갈 거야 라는 이런 논리보다는 서로 두 종목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 종목이 빠지니까 이 종목도 영향이 있겠구나 라는 좀 기대를 보시고 뭐 투자하신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원양자원 같은 경우가 밀리지 않고 보합권에서 계속 눕는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유안타증권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정고점 근처까지는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올 거라고 판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인데, 예, 뭐 무상감자죠. 뭐 쉽게 말해서 뭐 감자탕 끓여 먹는 회사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차트가 막 쭉 눕고 있습니다. 눕는 차트 전형적으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차트가 최근에 유행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평선이 다 아래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뭐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린다고 그래가지고 뭐 반등이 나와서 바로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나온다, 모든 종목이, 이런 전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이 종목의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죠.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이제 좀 바닥을 다진 뭐 11,500원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뭐 1,500원, 1,600원, 1,550원 이 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인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개인들이 개인들을 유혹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5일선이 이제 20일선을 어느 정도 우상향하면서 돌파하려는 기미가 약간 보이는 차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재무제표도 놓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 매출만 놓고 보더라도 뭐 3분기 마이너스 294억, 아니요, 3월이죠. 1분기 마이너스 294억, 2분기 493억 적자, 3분기 734억 적자, 그리고 뭐 오늘도 감자탕 끓이고, 참 뭐 저는 기업은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나면 그거는 뭐 주주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서 실패한 기업인데, 굳이 차트만 우상향했다고 해서 뭐 조금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는 뭐 투자의 방식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투자를 하실 때 요즘 트렌드가 실적이 안 나온 기업들이 4분기엔 좋을 거야,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4분기엔 좋을 거야 라는 기업들이 갑니다. 요즘은 3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3분기가 최고네, 4분기에는 안 좋을 거야 라는 이상한 투자 방식이 좀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다 보니, 만약에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4분기에 뭐 업황이 개선돼 가지고 4분기에 많이 좋아진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뭐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도 유효한데,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좀 타기에는 조금 힘든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기술이죠. 한전기술 뭐 오늘 갭으로 좀 5% 가량 마이너스 3,000원 빠져가지고 58,900원에 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형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온 뭐 종목이긴 합니다. 종목이 나오긴 한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뭐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주가가 막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중공업 지분 블록딜 소식에 주가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기사를 찾아보면 투자은행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사모펀드에서 전일 한전기술을 뭐 블록딜 개념으로 180만 주가량, 뭐 지분으로 따지면 4.6%죠. 4.6% 가량 뭐 할인 2% 해가지고 뭐 팔았다, 매도를 해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일봉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지지를 좀 하고, 뭐 121선에서 지지를 하고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이슈라고 그래야 될까요? 단기적인 이슈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블록딜 개념으로 굳이 뭐 주가가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뭐 영업이익률만 뭐 재무제표만 놓고 보더라도 1분기에는 좀 안 좋았지만 2분기, 3분기에는 점차적으로 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보니, 만약에 오늘 뭐 종가 기준이 됐건 장중이 됐건 58,000원 선이 온다, 58,000원이 무너진다 하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수급상으로도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 가격선에서는 좀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어제 급락했다가 급등세로 마무리된 삼성 SDS인데요. 오늘은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증권주들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에 나란히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텔콘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 공급사가 중국 법인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삼성 SDS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의 움직임은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마이너스 7%까지 장중에 움직이다가 종가 때 플러스 6%까지 올렸습니다. 특히나 동시호가 때 수천억 원의 그 매매가 됐었던 그런 놀라운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 SDS의 움직임이 상당히 삼성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자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 MSCI 지수죠. 이쪽에 조기 편입 영향인데 어제 종가 때까지 이게 다 수급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제 동시호가 때까지 이 모든 물량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어제 좀 급하게 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밀렸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그 삼성 SDS 자체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업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 주가 자체가 좀 부담이 될 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좀 더 폭발적인 시너지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워낙 수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업종인데요. 증권 업종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 쪽에서 얘기했던 중국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권주들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세 감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상당히 큰 손이죠. 연기금에 버금가는 그런 큰 손인데 이쪽에 거래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라든지 그런 회전율 자체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래세가 많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매매가 좀 덜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되다 보니까 증권 시장에서 상당히 수수료 부분에서 상당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배당주 펀드의 세제 혜택 등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소득세라든지 그런 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배당주 쪽에 대한 수급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득공제 장기 펀드, 소장 펀드라고 하죠.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펀드인데 이쪽에 대한 것이 기존에는 이제 연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가입 한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씩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좀 가고 있고요. 또한 자사주 매입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투자풀을 조성을 해주겠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상당히 앞으로도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부 시책으로는 좋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런 부분을 왜 밀어줄까 생각을 먼저 한번 더 꼬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양날의 검이 있다. 아픈 아이한테 계속 약을 처방을 해줘서 이것이 살아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우선 증권주들 최근에 코스피 시장 일본 쪽과 중국 쪽의 샌드위치 때문에 수출주들의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요. 우선은 지수 자체는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 접근을 할 때는 그냥 증권주 접근하기보다도 특색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증권주라도 어디 쪽에 강점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서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텔콘인데요. 텔콘 오늘 9.2%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한 지 이제 3일째인데요. 우선은 텔콘 같은 경우는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로서 RF 통신 부품을 주요 제품으로 내고 있습니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 한 82억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심천공장 공급사로 유일하게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봤었을 때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주가 흐름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 발행 소식에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는요. 삼성테크인이 하나그룹 피인수 소식에 불똥이 튀면서 5% 가깝게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사업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하고 있는데요. 자,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두산중공업부터 놓고 보겠습니다. RCPS 발행 소식에 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4%가량 빠졌다가 지금 뭐 2%가량 메우는 상황이죠. 메우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특징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주가 자체가 뭐 일봉상으로 놓건 뭐 주봉상으로 놓건요. 뭐 좀 봅시다.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이제는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차트이긴 한데 뭐 뉴스가 안 좋죠. 뭐 RCPS 발행한다 해서 상환 전환 우선주죠. 상환 전환 우선주 1320만 3,540주. 어렵네요. 발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밀리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뭐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한데 121선을 좀 막고 조금 밀리는 상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시기를 좀 잘 맞춰가지고 보도가 나가지 않았나. 어차피 기사가 안 나가도 121선 아니면 뭐 기존의 저항대죠. 매물대인 28,000원대를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차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악재를 터뜨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악재죠.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오히려 양봉으로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과연 이제 개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뭐 혹한 기술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뭐 악재를 덮을 만큼 두산중공업이 좋을 건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오늘 만약에 121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된다. 그럼 무조건 가고요. 만약 이렇게 막 흐지부지한다. 그러면 매수 관심에서 빼시고 저항대인 아니 뭐 이게 뭐 기존의 가격대인 오늘 저점이죠. 26,500원 선에서 뭐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국항공우주인데 삼성 문제가 많죠. 요새 삼성 SDS 때문에 뭐 장이 완전 진짜 먼 판이라고 하는데 전일 뭐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 이제 삼성 SDS에서 화학과 뭐 방위산업 부분을 주가를 뭐 관련된 기업들을 하나에 매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방위산업 등 관련된 기업들이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뭐 여지없이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5%, 뭐 5.7%, 막 6%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38,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빠지는 거는 분명히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저는 좀 지지를 할 것 같고요. 38,500원 이 선, 지금 가격 밴드 선에서는 어느 정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상승 파동이 나올 때 주목상으로 21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을 이 종목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가격선 38,000원 선에서 3분의 1 정도 매수를 하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기존의 뭐 저항대였던 지금은 지지선이 바뀌었죠. 지지선으로 바뀐 36,500원 이 선까지 내려온다 굴면 다시 한번 관심을 뭐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재무제표상으로도 뭐 일단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기관이 좀 눈치를 본저 최고 매도가 나온 걸 보면 뭐 좀 수급도 마치고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는 타이밍에 좀 맞춰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삼성이죠. 삼성이 의료기기 뭐 의료산업에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뭐 비트컴퓨터도 뭐 9.9%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확대 소식 얘네는 뭐 2014년도 말에 뭐 정리하고 뭐 할란가 왜 자꾸 뭐 사업을 구조 재편하고 뭐 신사업을 하고 여러 개를 한가 모르겠는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따라가기가 힘들고요. 다만 단기적인 이슈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면 단기 파동으로 며칠간은 좀 움직일 게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고점인 6,100원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관건이 될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가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 종가상으로 전일 고점 돌파하냐 안 하냐에 따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향후에 주가가 상승하나 안 하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돌파한다 홀딩 하시고요. 돌파를 못한다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유한타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인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혜증 차장님입니다. 주도주 부재 속에 2,000선은 부담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 및 증시 부양책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대형주와 경기민감주의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트레이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중소형주 비중을 확대할 시기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은 대리님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기대감을 가져보자 연말 소비 시즌까지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형주와 경기민감주의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코스피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196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서 등록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이 글로벌 주식 전반 둘러쌌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모습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순매수 전환하고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거래일 동안 1조 7천억 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기관 투자자들까지 동반 매수세 가세하면서 수급 개선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소비 시즌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 유지하실 게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유럽이랑 일본에 이어서 지금 중국도 통화정책 완화 움직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더욱더 부각되면서 당분간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수급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소 인하라든지 배당주 펀드 세제 혜택,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 예정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발전 방안들이 발표된다면 시장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특히 코스피 시장 수급 모멘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업종별로는 이제 수출주, 전기전자라든지 운수장비, 소재, 철강금속, 화학, 이제 또 추가적으로 증권 업종에 대해 가지고 주요 투자자들 이제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말 소비 시즌, 그리고 해외 직구를 통한 이제 운송 이런 중국발 경기 모멘텀들에 따라 가지고 이런 업종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대형주 안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에 대해서 좀 오늘같이 조정이 나올 시점에 기술적 반등을 고려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접근할 필요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연말 앞두고서는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원래 예병군 멘토께서 출연하는 날이죠. 몸이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대신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주구장창 얘기했더니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막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조금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단 말이죠. 일단 카드사 쪽이나 인터넷 쪽, 그다음에 미디어 이쪽의 계통들이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뭐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 이런 주가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인터넷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2%대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미디어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타임워너나 캠캐스트 이런 기업들이 좀 상승을 해줬는데 미국장에 대한 업종, 종목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전장에 좀 체크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이 아니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급락이 좀 나와주는 섹터들 있죠.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군들은 하한가로 좀 마무리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삼성테크인이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배구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이죠. 사업적인 부분들을 뭐 하나 쪽에 넘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삼성테크인이 하한가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고 하나 쪽에 넘기는 그런 흐름들이죠. 장 초반에 하나그룹주들이 동반적인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부분들은 재계 순위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일단 좀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삼성 이제 방산산업 쪽에 철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 쪽에 대한 시장 경쟁력이 좀 더 우위를 좀 점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나 쪽에 지주사죠. 하나가 좀 더 강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쪽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삼성그룹주가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한 개편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런 전통적인 그런 산업 쪽을 넘기고 난 이후에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물인터넷 쪽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죠.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S넷이 8%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가레인도 2%대 상승의 흐름들, 모다정보통신도 2.8%의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헬스케어 쪽이죠. 비트컴퓨터도 약 8%대에 가까운 상승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인성정보,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도 3%에서 6%대의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반면에 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들의 등락폭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흐름들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후장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양쪽으로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쪽에서 지배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 중심에 대한 종목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흐름상의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자, 화면을 좀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쪽 거래소 시장을 보게 되면 11월 18일경부터 매수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어떤 종목군들을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된다면 삼성, SDS나 포스코, KCC,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순으로 쭉 나와 있죠. 근데 이들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업종 대표주 형식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 SDS가 이 기간에만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매수했던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모습들이죠. 상당히 편중이 심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대체적으로 포스코, 철강 쪽의 대표주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털 쪽이죠. 대체적으로 뭐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러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14일경부터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14일경부터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된다면 삼성테크인, 한진해운, 필라코리아, 미래에셋증권, SKC, 제일기획 이런 식으로 쭉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일주일이 넘는 큰 시간 동안에 삼성테크윈은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근데 하한가죠. 결국 기관애들이 이런 꼬라지를 보인다라는 얘기죠. 결국엔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기관애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은 추세적인 보유가 가능하나 낙폭과대형 섹터들이죠.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기관이 장악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삼성테크인처럼 똑같이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라 들어가자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애들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신다면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성장 중심의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대체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내수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돌파 시도가 종목은 증권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볼게요. 우선적으로 리움쿠첸을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리움쿠첸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많이 빠졌어요. 그죠? 제 기준을 제 방송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리움쿠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역별 권역에 있는 종목이고 61선 아래 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 리움쿠첸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의 실적은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자리대에선 단기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본다면 충분히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쌍끌이 매도가 나섰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고 있는, 즉 매물수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0,000원 정도만 지지가 된다라면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증권 섹터입니다. 최근에 증권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인데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죠? 전고점을 넘어갔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뭐가 있냐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박스 권역에 있다가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 12,000원만 지지된다면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 쪽에서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움직이는 그런 섹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증권주가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우리투자증권이나 대우증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후발주 형식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을 좀 관심 있게 갖는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구 멘토 대신해서 나왔는데요. 이 프로그램 재밌네요. 제가 차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공세에 197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중인데요. 547포인트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